이해가시죠? 자, 9번 봅니다. 9번. 창녕에, 자, 농지낙찰을 받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뭘까, 농지낙찰? 농증이죠. 그 전을 낙찰, 어제 이제 손님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창녕에 농지를 낙찰하는데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됐어요. 20일에 1416 봅니다. 근데 밑에 매각지에 보면은 주택 및 점포 이런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 및 점포가 있고 도로로 많이 쓰이고 막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봅니다. 20일에 1416. 자, 창녕에 경남 창녕군 도천면에 농지가 510평인데 건물은 매각지에. 자, 그러면 농지가 건물 매각지 되면 좀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이제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명의를 받았어요. 개인명의로 이제 받았고 했는데 문제는 2월 13일 받고 농지청이 이 도천면 사무소에서 발급을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줘가지고 막 가서 변경일 또 요 기일을 2월 13일인데 변경해 주세요 했다가 다시 또 변경해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엊그제 5월날 매각 불허가 되났어요. 그럼 뭐 어찌 됩니까 그러면? 1안은 자 580만 띄고 끝낸다. 2안은 꼭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뭐 띄고 끝나면 안 되나 했더니 안 된대. 여기가 뒤에 공장에서 꼭 필요한 땅이래요. 뒤에서 예를 들면 이게 이 땅인데 요 공장에서 여기에서 30묵은 공장인데 이 땅이 꼭 필요하대요. 앞땅이 돼서 꼭 사야 된대. 자, 그러면 방법은 없다. 요거를 울고 불고 자기도 했대요. 울고 불고 했는데 결국은 면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고 여기서도 왜냐 하면은 불법 건축물인데 맞아. 불법 건축물 주택 및 점포가 있더라. 이 농지 아니잖아 이게. 그죠? 농지 위에 주택이 있다. 비닐하우스 있다. 또 창고 있다. 요는 특히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로 쓰는데 이게 도로로 쓰여가지고 주로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대요. 이 농지가 도로를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공장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길로 막 쓰고 있대요. 요놈 길로. 알죠? 길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가 많이 쓰여 있고 여기에서 이제 비닐하우스 3개 하면 그렇다 치고 이거는 비닐하우스는 사실 농로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농지를 보거든요. 농지에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주택이 딱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주택 불법 건축물 주택이 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어찌 되느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계획관리지역이다. 그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에 뭐 상관이 없는데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또 필요하다. 그래서 매각 제외되고 이런 게 있어서 불허가 됐으니까 잠깐 어찌 됩니까? 불허가 되면 어찌 됩니까? 이런 불허가 받았어요. 어제 월요일날 오늘 목요일인데 월요일 받았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불허가 되면은 어찌 되는 거라면? 자, 방법 2개예요. 방법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A 이제 1안 크자. 1안을 한 사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가 왜 안 해주노? 그 옛날에 부산 고법 판례도 보니까 뭐 해주라 크고 다 했는데 왜 안 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적시항고합니다. 적시항고하고 여기서는 왜 불허가 했죠? 특별 매각 조건이 뭡니까 이게? 자, 농지를 가오라 했습니까? 가오지 말라 했습니까 지금? 자, 한번 봅시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금에도 법지상금은 모르겠다. 일괄 매각한다. 제시의 5필지 매각한단 말이죠. 제시의 건물 및 구조물은 매각 제외하고 최저 매각 가격은 이걸 빼서 좀 한 가격이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청이 요함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천면 사무소의 해신서에 의하면은 농지 원상 복구하고 후에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회신한다. 맞아요? 회신. 목록 1, 2는 현황, 또 목록 1, 2는 또 현황 도로다. 법면을 이용 중이다. 도로가 쓰고 있고, 아까 도로가 많았었죠. 지역도상 명지에는 남서쪽으로 약 5m 내의 도로로 소지한다. 자, 이났어요. 그래서 농증을 내라 했는데 안 냈단 말이죠. 안 내서 불허하겠다. 매각 불허했어요. 그러면 법원의 또 조치는 잘 했다, 잘 못했다. 이 조치가. 잘 한 겁니다.
농증 가오라 했는데 안 고쓰니까 나는 불화시킨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항고를 하면서 일환으로 왜 안 해줍니까? 전에 부산 고법 판례 우리 원장님이 그때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다 크고 뭐 부산 고법 판례를 인용해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하는데 니는 왜 안 해줘? 이 두드려봤자 기각당합니다. 항고해봤자. 또 재항고하면은 마찬가지. 재항고도 기각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농증을 내라. 안 내면 불가시킨 겁니다. 그럼 내면 돼. 그럼 어쩌면 되느냐? 방법은. 그 다음에 이안 중에서 농증을 이제 행정심판 청구 소송하느냐? 다시요. 이안으로서는, 이제 뭐 하는 거면은, 적시 항고하고, 그죠? 적시 항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끌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변호사한테 가면은 또 변호사를 합니다. 행정소송 합시다. 이랍니다. 요거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가버려요. 너무 많이 가버려요. 그럼 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심판 소송이 행정소송이나 그런 건 비슷한데, 시간은 요거는 2, 3개월, 요거는 6개월에서 1년 값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거든? 우유하면 되죠. 저는 요걸 했어요. 그때. 해갖고 이겼다고 합니다. 이기니까 재계를 딱 받으니까 면에서 해주더라고. 농정 내주더라고. 내 손에 장을 찢어라 했었더만은 뭐 안 찢고 막 여직원이 발급해놔서 가져가 있어. 그걸 받아왔다고 나는. 자, 그래서 이제 행정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원래는 뭐 해주면 되는데 그럼 안 해준 거 벌써 왜 안 해주는 거? 여기서는 답이 나오네. 이게 뭐고? 이상하다. 자, 도천면에서 농정을 반려하겠대. 반려 내용은 뭡니까? 반려 내용. 신청 농지는 공용도로, 도로동등도 쓰고 있고 또 주택이고 이입니다. 도로 주택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면적이 주택으로 사실상 농지로 볼 수가 없다. 심사율은 몇 조 몇 항이라고요? 저거 반려하는 근거가 농지정 발거 심사율은 9조 3항 1호에 따라서 반려한다. 그럼 이게 뭐냐? 1호가 뭐냐? 이게 꼬우면은 들어오면은 60일 이내 뭐라고요? 행정심판 하든지 소송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국가법령정보에 가서 농지증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거는 딴 데 가면 잘 안 나와요. 이게 농지증 발거 심사위원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예견대는 딴 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꼭 여기에 국가법령정보에 가서 행정규칙을 눌려가지고 요거를 눌려가지고 두드려야 나옵니다. 뭐 대법원 법률 종합법률정보 이런 데 가봤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찾기는 힘듭니다. 저라서 찾았지 이런 것들은 못 찾아요. 어디 숨은지 몰라요. 또 잘 안 나와. 그래서 요거 꼭 가야 이게 나오더라. 자, 그럼 요거 가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구조 아까 구조 3항 1호 있죠? 어디 갔노? 여기 있네. 농정 발급 심사율 이는 농림수산식품 얘기죠. 구조 3항 1호에 따라서 안 해준대. 그럼 구조 3항 1호가 뭐냐? 이거 구조거든요. 구조 3항 동그라미 3항의 1호. 자, 봅니다. 신청 구조 3항의 1호 보면은 신청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예로 종전의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3년 1월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영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 발급 못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저거 심사위원 우리 형님집 농림축산식품부의 예규에 의하면은 농정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해줄 때는 사망 1호에서 못 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니다. 10번에 보면요, 요거도 농림축산식품부 제9조 9조 사망 1호입니다. 사망 1호인데 요거는 내가 해줬거든요. 이거를 봐도 이거를 이제 요거를 봐도 경매계에서 매각해 줍니다.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15의 1058. 그래서 법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미리 어서 불허가 되기 전에 내한테 물어보든지 어서 하면은 내가 또 좋은 자료를 경미대장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료를 줄 건데 그냥 들러가기 전에 불허가 시급이지. 자, 경미대장도요 실력이 굉장히 고수가 있고 굉장히 하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뭐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렇게 등기가 있다가 경미대로 왔어요. 민사신청과 오면은 계획동 해피면은 잘 모르잖아요. 업무를 그 좀 오래 봐야 알거든요. 자, 학원 원장 1년에 사람 좋을까 14년에 사람 좋을까 또 그런 겁니다. 그죠? 이제 오래 경력이 있으면은 또 일단 사례가 이제 많이 쌓이니까 실전 많이 쌓이는 거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면 그래요. 밀양의 이 뭡니까 지금? 밀양의 농지인데 쭉 보면은 농지가 이 뭡니까 지금? 자, 화면 보세요. 이 뭡니까 이거? 농지가 뭡니까 지금? 완전 묘지죠? 묘지면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그죠? 농지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답을 그때 그런데 이제 요거를 누가 고수가 받았는데 매가 결정이 났어요. 이거 났어요. 그럼 그때 뭐를 받았느냐? 그 고수는 요 상남면에 요걸 받았어요. 반려. 똑같이 반려입니다. 반려인데 요것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심사요령 구조 삼항 1호. 그죠? 토지법의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묘다면 묘. 자, 그런데 법원에서 내가 허가했다, 불허가했다, 이거는. 했다, 아닙니까, 지금. 장업 넣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하면은 등기 설례가 있어요, 등기 설례. 설례 보면은, 농증이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거니까 법원에서 내가 해줘도 돼요. 근데 실력이, 요거는 경매당이 잘 아시는 분이고, 고수고, 여기에서 이제 불허가인 사람은, 요 사람은 아주 하수입니다. 하수. 알겠죠? 여기 이제 창녕에 불허가인 사람은 아주 제가 볼 때는 경매계당 중에서 좀 하수고, 밑에 거는 오히려 고수다 합니다. 이래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또 봅니다. 11번. 산청군에 이 농지가 나왔어요. 우리 수강시 낮춰봤습니다. 이것도 반려죠, 제목이. 반려고 또 뭡니까, 저? 해당 농지는 농지법 2조 규정에 한 농지가 아닙니다. 현황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15에 366일. 수강시 낮춰받는 게 지금 지금 요겁니다. 산청군에 이게 산청군에 대지가 있고 밭전이 있어요. 밭전 5평. 5평이 뭐냐 그러면 요것 때문에 11분의 2니까 얼마 안 되죠? 여기 밭전이 다 그래. 요것 때문에 농지증을 내라 됐습니다. 농지증. 그럼 이게 밭전이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현재 들어가는 여기에 밭전입니다. 이게 요 지번이 이게 이제 밭전인데 여기에 이제 낙찰을 받는데 받다 보니까 지분 여기 받고 이제 안도 받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 걸렸으니까 농지 내라. 자, 근데 면회사무소 차항면에서 답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게는 농증을 줬습니까? 반려줬습니까? 반려했죠. 반려. 그 답이 뭡니까? 반려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해당 농지는 농지법 2조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닙니다. 현황은 주택 진입 도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농지법 2조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니다. 요렇게 주면은 반려라도 나는 웃으라 하거든요. 요거 딱 받고 내용이 반려 내용이 요런 식으로 놓으면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놓으면은 빵긋 웃어라 이랍니다. 내가 그거 해준다면. 그럼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반려 사유가 농지법이 아니다. 주택의 팀이다. 자,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읍면장이 발급한 서민에 실제로 농지가 아니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농지증명 반려를 받아도 명하게 된다. 등기 선례 2개가 있습니다. 선례. 자, 하나 봅니다. 등기 선례. 자, 넘어가세요. 4-726을 보면은 농지법이 96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임야에서나 그 이후 전으로 등록전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등기 시 농증을 첨부해야 되고, 자, 공구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발급한 서면에서 실제로 농지가 아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하죠. 노농지, 뭐 난농지, NOT 농지 이렇게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이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닙니까?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설득을 시키게 돼요. 개물개장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서류 낸 걸 본 게 아니라 인내 안 하고, 그 30년 전부터 도로를 썼고, 막, 면장님의 확인서 있고, 뭐, 면에서도 그렇게 맞다고 얘기도 해주고, 다 하는데 왜 니는 또 내가 불허가를 좀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해야 돼, 이런 조항을. 알겠죠? 사실, 이 보라, 등기 선례가 있지 않느냐, 이게 등기 선례. 있으니까 농지는 필요 없다 하는데 왜 당신은 불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그러고 아까 전에 했죠. 아까 묘에도 아까 내가 했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런 사례 갖다 주면 됩니다. 자, 이 사례 있네. 요거 사례. 또 창민의 진입 사례. 이 두 개만 갖다 줘도, 아이고, 옛날에 다른 선배들은 다 내가 다 해주구나. 그럼 나도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보면 사례를 고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두 개 가면 이제 진짜 좋은 사례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번입니다. 12번. 농지증을 신청 어디 하면 됩니까? 농지증 신청을. 미리. 애매하면 어디 한다고요? 정보 24시. 자, 여기서 10번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아까 이제 우리 이분처럼 이렇게 불상사를 안 당하려면은, 어디 한다. 그리고 미리 받았으면은 제가 또 연구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다시 해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면회도 실력이 짧은 사람 많거든요. 면회도 실력이 농증에 대해서 뭐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갓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또 오래된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조금만 설득시키는데, 설득하는 것이 뭐 도로는 30년부터 됐는데 짜고부터 막 그거 따져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등기설례 있었죠? 좋은 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허가 되고 찾아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어쩌면 된다고요? 미리 농지 나서 받을 때는 정보 24시. 그렇죠. 정부 입사 가서 미리 신청합니다. 여기 있네. 12번에 정부 입사 가셔가지고 농지증 신청 증명하면 이게 이제 세 칸이 나와요. 세 칸이 나오는데, 첫 칸은 농지원의 심의 대상이다. 이건 뭡니까? 심의 대상 그런 거는. 요거는 이제 연집이 아니다. 연집이 아니다. 여러 부산 사람이 거창 납작한데 함량권 연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연집 아닌데 또 30km도 벗어났다. 그죠?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계에서는 주말 채용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요거 관해가 아니면은 주로 요겁니다. 농업 경계에서를 내라면 한다. 알겠죠? 농업 경계에서 1000제곱미터 넘으면은 농업 경계에서고, 주말 채용 농업 뭡니까? 1000이 미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관해는 위에 거, 관해 농지에 있네. 심의 대상, 관해 농지원의 심의 대상은 관해 거주자, 그죠? 관외 거주자. 글자가 좀 잘 안 쓰이네요. 이거는 이제 관외 거주자. 관외 거주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보통 1000이 넘는 거, 또 안 넘는 거, 이제 이런 사람들, 관외 거주자 아닌 사람들, 이런 겁니다. 자, 농지증은 입찰 전에 미리 정부이사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자, 네이버나 다음 가서요. 정부 24, 그죠? 정부 24 치면 됩니다. 치면은 여기 나와요.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농증금은 뭐라요? 미리 입찰하기 전에 애매하면은 저기 뭐 건물도 있고 좀 이상하다, 저게 농지증 발급해주기가 좀 애매한데, 이런 게 있죠. 길로 많이 쓰는데 뭐 이상한 또 축사가 있고 뭐 건물이 있고 뭐 이상 주택 쓰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정부 입사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전화해가지고 그거요, 뭐 낙찰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만 봐도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래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정부 입사에 미리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 가서 어쩌면 되는 거면은, 자, 여기 가서 검색창에 농지 뭐라고요? 취득, 그죠? 농지 취득 방금 막 나오네, 그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 떠요? 신청 나오네. 그럼 신청하면은 요 칸이 세 칸이 나와요. 알겠죠? 그 세 칸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여러 이제 부산 사람이 대구, 영천 거를 뭐 판단합니다. 저기 멀리 있는 거. 그 다음 요거는 농업 경계에서
요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 좀 큰 거. 요거는 이제 300평 안 되는 거, 1000 미만 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두 개 중 하나입니다. 눌러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은 아까 만 신청했으면은 요런 걸 줄 거예요. 아까 요런 거 이제 반려 증명이나 요런 걸 주겠죠. 주는데 내용을 봐야 돼.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사망 1호인데 오케이 했죠. 위에는 뭡니까? 요도 사망 1호인데 이 집에도 아까 사망 1호입니다. 사망 1호. 어디 넣여있네. 심사 요령 구조 사망 1호인데 아까 이것도 법에서 노했어요. 내가 볼 때는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럼 예스하는 법원은 김계장은 그거 몰랐어야 했나? 그죠? 다 너무 아니까 이거 농증은 등기 선례가 필요 없더라. 그래서 해주는데 모르는 계장은 불허가 시킵니다. 불허가 시키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불허가 되기 전에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등기 선례 이게 좋은 게 있습니다. 등기 선례는 어디 하나 그러면요. 등기 선례는 이러면 됩니다. 이건 번지 있죠, 번. 이거 딱 번호를 딱 따가지고 이것도 딴 데 가면 안 돼. 딴 데 가면 안 되고. 자, 해보겠습니다. 한번 등기 선례가 있는지. 보통이라거든요. 보통은 네이버 가서 여러분들이 대법원 해갖고 보통 답니다. 대법원 해갖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러더라거든요. 종합법률정보도 없네. 그죠? 종합법률정보 보통 이러더라죠. 대법원 판례 같은 거. 여기 가면 안 나와요. 여기 가면은 예로 선례가 있죠. 선례에서 이렇게 번지를 넣고 탁 검색하면은 나오네. 여기도 나오구나. 자, 다시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선례가도 나옵니다. 그죠? 선례가 나오고 이제 국가법률 나오고 두 개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쭉 본격에 번지를 넣으니까 지목이 하더라도 서면에 의해서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대서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요런 거를 경매인한테 주갖고 설득을 시키면 돼요. 그럼 경매인이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었어요. 등기설례. 등기설례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옛날 선배들이 쭉 이 문제 부닥치니까 이제 답을 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있죠. 52744. 요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봅니다. 12번에.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두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건 발급에 눌려야 되는데 서류가 뭐 필요하나? 발급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서류 내야 되겠죠. 서류 낼 때 필요합니다.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농지증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또 하나 빠졌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요거는 1000제곱미터 미만. 그죠? 제곱미터 미만 거고, 위에 거는 요거는 1000 넘는 거.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되는 거다. 그래서 농지증 신청서는 무조건 내야 되고, 넘으면은 요거, 작으면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양식이 바로 온갖 바로 있겠죠. 있습니다. 자, 요 우리 카툰 지지옥션의 경매 만화. 지지옥션에 참 좋습니다. 요 보면은 그림만 보입니다. 그림만. 우리 지지옥션에 우리 회장님이 쓴 그림 같은데 농지증을 발급 과정 보면요. 법원에서 농지가 경매 옵니다. 그럼 1등 하죠. 1등 하면은 경매법정에서 바로 줍니다. 하나 줘요. 쪼가리 하나 줘요. 그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된 쪼가리 하나 줍니다. 농지 날짜 받으면 바로 줘요. 그럼 그놈을 받고 점심을 딱 그 법원 앞에서 묵고 어디 가느냐? 집에 오지 말고 면사무소 바로 가야 돼. 면사 가서 요거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관에 구주한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일어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지 난리 났대요. 지금 촌에서 밀양에 보니까 KBS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2년 전에 LA 사태 때문에 농지 규제를 막 강화를 시켜놨더니 안 팔린대. 이게 농지가 안 팔려 죽겠다 지금. 팔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 300평 이내도 지금 안 팔리고 넘어도 안 팔리고 지금 팔고 어디 서울 같은 거 가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린대 지금. 사러 온 사람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 농지연금은 전에는 한 30몇 프로 보통 샀거든요. 10억짜리 그러면 3억 몇천에 받아 샀어요. 33% 이런 식으로. 지금은 23%. 그러면 우리는 더 나쁘다.
좋지. 그것도 좋지. 농지인거 목장 사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건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는데 굳이 뭐 10억 하면 10억 살 필요 없어. 자기가 부르면 10억인데 10억 사도 누가 삽니까? 우리 경매에서 전에는 3억 3천인데 요새는 2억 3천이로 산다. 자꾸 관에 거지다 크고 뭐 자꾸 시끄럽게 뜯어 사니까 농지법을 기결이 막 농사 안 지면은 옛날에는 농사 안 지면은 야 팔아 1년 또 안 팔면은 또 다시 연락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다 안 팔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시가격이 20% 매기는데 지금은 팔아 6개월 이내 안 팔아 하면 바로 그냥 감정 가격이 25% 2억 같으면 25%면 얼마고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고정 날라와요. 니 농사 안 짓는다 하고 바로 그냥 뭐 5천만 원 고정 날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안 지면 안 된다 말이죠. 그게 그럼 뭐 농지가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죠. 살 사람 자꾸 줄어잖아. 농증 발급 신청 건수도 자꾸 줄고 농지 거래도 줄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지. 공시가도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다시 공시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농지를 종전에는 보통 뭐 50%, 60%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금액 큰 거는 여러분 한 10억쯤 되고 이러면 한 32%, 3% 정도 샀거든. 지금은 23% 사도 될 정도 가격이 내려온다. 경매 공매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농지 연금 목장한 사람은 호기가 되겠죠. 또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죠. 또 이러다 보면 자꾸 시끌 사면은 또 풀어 뺀다고. 규제를 또 싹 옛날처럼 다시 조금 느슨하게 다시. 자, 그래서 이제 바도는 요겁니다. 뭐 바도래 이거? 이거 쪼가리 하나 바도래. 이거 바도래. 이거 파는 게 시끄럽다. 이게 그냥 농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농지 위에 제실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는 이상 건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아까처럼 미등기 건물에 하나 앉아 있다 하면은 안 해준다고. 안 해주고 이제 시끄러워. 1년에 한 32만 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3분의 1 줄었대요. 3분의 1이 농지 발급 건수. 근데 그 발급할 때 나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경매, 공매, 농지증은 토지거래하고 우리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경공매에? 안 받습니다. 경공매는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경공매 농지 낙찰도 농증을 안 받겠다. 그죠? 안 받겠다. 그 대신에 사고를 하겠다. 농사 안 지면 뭐 한다고요? 그거 때리는 거예요. 벌금 때려, 벌금. 농사 안 지어? 알았다. 가면 2억짜리 얻으면 5천만 원 빵 때리는 거다. 5천만 원. 네 번만 때리면 5만 원 뭐 끝나는데 그 농사 그냥 물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취득은 좀 쉽게 해주고 사후 관리 농사 안 지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때리고 하고 화살 때리고 이래야지. 이 정 하나 반대 이거 하나 반대 이게 32만 건을 받으면서 읍면 사무소에서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이게 알겠죠? 이 정답이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 아까 봤잖아요. 법원도 뭐 허가 해준 사람도 있고 안 해준 사람도 있고 불허가 해준 사람도 있고 해준 사람도 있고 또 면사무소도 애초에 이런 등기 서류 갖다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고법에 뭐 좋은 그 판결이 있거든요. 그것도 비주고 이러면서 이제 설득시키면 또 넘어간 사람도 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농지증을 가오라. 이거 하나 가오는데도 시끄럽다. 이거 하나 받아오는데 자, 14번. 그러면 이제 농지증에 여기 이제 신청할 때 여기 발급에 신청할 때 서류가 뭐 직접 방문해도 마찬가지인데 농지증 신청서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경계획서는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나 연접이 아니고 30km 넘고 하면은 관내 거주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농지원의 심의 대상인데 농지원 10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하고 3명 이상이 가결해야 농지원이 발급된다. 그럼 여기서 또 잘 안 되는 거 있다. 알죠? 영농 예지가 필요하다 말이죠. 너가 먹튀가 아니고 영농 예지가 확실한지 이거는 여러분 심어줘야 돼요. 농업경계획서에. 요 양식은 제가 샘플 A, B 두 개를 만드는 게 있어요. 수강생이 자꾸 따라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은 옛날에 우리 300평 미만 받는 거 있죠. 예로 100평, 200평 받는 거. 그럼 그거는 이 양식을 쓰면 됩니다. 이 양식하고 요것하고. 넘는 거는 요것하고 요것하고. 관내 거주자도 요건데 농업경영계획서가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한데 샘플 몇 개 있다고 원장님이요? 2개 있다. 필요하면은 드리겠다. 자, 봅니다. 15번에 관내 거주자의 향후 영농계획서 해가지고 농지취득 발급 신청 및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경위 이래가지고 신청인은 냅니다.
신청인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자, 이겁니다. 이 수강생이 전에 진주 건데 21에 830 봅니다. 저거를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어찌 됐다고요? 어제도 전화 왔더라. 그 며칠 전에. 김천에서 KTX를 타고 김천에 역까지 오가지고 KTX 타가지고 서울로 가는데 새벽 5시에 딱 옥신을 못 깨네 치아가 대표했대. 어제 밤 11시까지는 분명히 경매가 했대요. 했는데 KTX 올라가는데 또 본 게 다시 7시 돼서 타고 올라가면서 또 본 게 치아가 돋대했대. 원장님 이럴 수가 있어. 어제 밤 11시에 한다고 봤는데 그거는 옥션은 서류 보면 안 돼요. 옥션에는 연기 신청 들어온 게 좀 이틀 3일 늦어요. 대법원에 가서 봐. 본지에 가서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접수가 들어가 있어요. 치아서 이라면 이제 치아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사건번호 몇이죠? 진주 거. 830 21에 830 네? 21에 830. 21에 830이라고? 21에 830. 자, 9페이지. 21에 830. 맞네. 자, 2021에 8. 요거를 낙찰 받으려고 대구에 계신 분인데, 이제, 자, 한번. 진주에 판문동, 그죠? 진주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자, 농지가, 자, 봅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지금? 잘생겼죠? 딱 보기에는 느낌이, 그죠? 느낌이 잘생겼습니다. 느낌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마을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개안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사가지고, 이제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3억 4천짜리가 1억 4천에 떨인데 41% 떨인데 불구하고 낙찰 받거든. 그 지금은 오히려 41%에서 안 들어가도 유찰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10월 달이죠. 일단은 치안에 대비했는데 들어가려고. 그때에 이제 이 전화했는가 봐. 이거는 어디냐 그러면요. 무슨 동이죠, 여기가? 이게 동이 판문동을 전화합니다. 전화해야 돼요. 전화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떼 당신은 저 부산 사람이 요 진주까지 와서 투기 목적이제 사가지고 2달 만에 팔고 빠지고 나오는 사람 아이가? 농지는 못 해주겠다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원장님 좀 샘플한 거 좋은 거 없습니까? 내가 썼어요. 내가 신청은 이제 부산시에 구자는 자영업자인데 59살인데 농지 소지와 거리가 89km로 30km 밖 관내 거주이지만은 농작거리는 자동차를 1시간 이내로 농업 경영이 가능하고 건반 경매 농지를 저가 낙찰 받아서 이제 되면은 전업주민 배우자와 함께 찰, 옥수수, 육농과 텃밭 재배 작물에서 파종기, 관리기, 제초기, 굴삭기, 수확기 등을 구입 또는 일부 임차해서 농가 수도 올리고 가격의 비율도 줄이고 농정을 신작이 되었다. 또한 농지 소유지 주변에 노후가 주택도 구입이 되면 이주까지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번 신청인은 동창생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서 저희 노후를 물 좋고 공기 좋은 진주 시내에서 아담한 농가 주택과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 지으면서 기농을 몇 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저가로 구입하고자 진주시 주변 중개업소를 다니다가 찾고 있었는데 특히 싸게 사고 중개업소를 다니던 중에서 법원의 경매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하 중량. 또 이 다 써놔놓으면 또 이제 수강생 안 들어서서 내가 이제 중량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10% 뛴다 이야기죠. 10% 뛰고, 뛰면 내가 책임지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와, 이 친구가 영농 의지는 좋은데, 또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 뛰면 또 지한테 또 하사를, 그죠? 농지위원회 또 3명 이상 또 사인해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또 막 하사를 갈 수 있겠죠. 야, 내가 이 영농지지가 있는데 니와 농정은 발급 안 해줬노. 그래서 내가 10% 뛰었으니까, 여러 뭐, 요것도 뭐 1,500만 뛰었으니까, 니가 책임져. 또 들을 수 있겠죠. 역으로. 여러분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 농지정 아니고 내가 분명히 농사 진다 했는데 불구하고, 뒤에 진짜 안 질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안 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영농계에서 요거는 뭐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니까 요거 써갖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첨부서를 하나 더 넣는 게 좋겠나. 넣으면은, 와, 이 사람 진짜 뭐 몇 년 전부터 진주에 올라가고 이렇게 서두른 사람이구나.
안 해주고는 안 되겠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냥 가에다가 부가 아니고 가에다 도장을 콕 찍어버린다. 농지위원들이. 자, 아시겠죠? 요양식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6번. 경기도 가평군에 610에 낙찰받는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낙찰받는 농지가, 아주 써놨네. 농지가 현황이 농지 아니면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편하죠, 그죠? 이거 다, 이 지적옵션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막 데이터가 뜨고 판례가 뜨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럼 요것도 비주면서. 자, 봅니다. 농적 미발급 하겠대. 근데 신청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도로, 진입도로로 이용한다. 진입도로. 자, 19에 9013. 자, 여기도 이제 전화 온 거예요. 불허가 되고, 그죠? 사후수다 이 말이죠. 3,100만짜리가 이게 농지가 쭉쭉 떨어지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필지네요. 농지가 한 필지인데, 이리 보니까, 이 뭐고? 이건 완전 도로인가 봐요. 그죠? 이거는 사실 농지가 아니고, 농지 맞네. 이 펜션에 뭐 입구에 그죠? 입구에 농지 요 농지. 자, 이게 몇 평인가 아시는 분? 요거 몇 평인가? 어? 자,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오른쪽에 뭐 보이죠? 거리 면적 그런 거 보이죠? 자, 요거 누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적 누렸어요. 콩 한 개 몇 평입니까? 447. 한 130평. 130평. 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예로 큰 도로에서 거리 뭐 보자. 여기서 하여튼 거리 그러면 여기서 콩 찍어 놓죠. 간단하죠. 거리 면적은 요 다 됩니다. 자, 됐고 그럼 이 농지인데 여기 이제 토도 괜찮네. 그 요거를 이제 살라고 하는데 두 부이나 불허가 되고 이제 이 사람은 허가 되고. 자, 그럼 뭐겠습니까? 두 사람은 불허가 되고 이 사람은 허가 되고. 왜 그래? 응? 왜 그래? 자, 이 사람 뭘 가왔습니까? 지금 받아온 게 사내 면에서 뭐 받았습니까? 신청 토지는 농지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냐? 도로 진입도로로 이용함. 자, 이리 하는데 이거 이제 발급 언제 했어요? 날짜가 안 나오나? 날짜가 잘라서 안 나오네. 자, 다시 진입도로로 이용한다. 농지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그처럼 불허해야 맞잖아요. 해야 맞는데 요거는 허가됐습니다. 허가돼 가지고 넘어갔어요. 아까 등기 설례 같은 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해주는 고민하는데 요렇게 묶어 놓는 것은 자 다시 미발급 사유에 요렇게 놓으면은 웃는다 찡그린다 웃는다 그죠? 뺀 것이 없습니다. 제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제보 보기에 딱 기분 나쁜데 밑에 내용을 딱 보니까 미발급 사유 보니까 신청 토지는 농지부에 농지에 해당한다. 아까 우리 설례 배웠잖아요. 설례에서 아까 어떻게 놓았죠? 설례에서 여 보니까 이거 놓자 그죠? 관할 관청이 발급 서면에서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 없다. 이전할 때도 그러기에 사실 농증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필요 없는데 가오라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허가되더라. 반갑이 옵니다. 자, 17번입니다. 농증 발급에 애매해서 정부 입사에서 신청했는데 비발급 사이에 신청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 이 같은 거가 앞집 거네. 앞집 거죠. 앞집 거네.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진입도로 이런 거는 이제 발급 심사위원 구조에 보면 사망 1호에 1호에 의해서 농정 반려 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법원은 매화허가한다. 왜냐 하면은 등기 선례가 2개가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해주고 있고, 또 지목이 농지나 농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 식물 접이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확인한 서류에서 증명된 경우는 신청할 때 필요 없다. 또 등기 선례가 또 2개 더 있어요. 찾아보니까.
총 4개가 나온다, 4개. 거의 뭐, 우리한테 좋은 선례가 4개가 나오니까 요거를 들고 가서 혹시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이렇습니다. 낙찰을 요번 주 받았어요. 월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항시 신문 하더라고요, 신문. 명화 결정은 몇 시 한다고요? 오후 2시 합니다. 오후 2시에. 그럼 그때 요런 선례를 들고 가서 혹시 불허가 됐다. 그냥 물어보면 불허가 시킨대. 그럼 오후 2시에는 사법보좌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오후 2시. 그때 명화 결정 일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다른데 이렇게 명화가 되었고, 또 선례가 이렇게 나왔고, 안 되면 우리 교재 들어가서 줄을 노란걸 치가지고, 연락 본께는 해주더라. 딴 데는. 아닌데 가는 게 있지만은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 하면은, 적어도 사례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선배들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해도 말이면 자기가 안 해준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앞 선배들이 잘못했단 말이거든. 일부 처리를. 그걸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해주면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좋다. 자, 18번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항고를 했다. 행정심판 청구할 때 그러면 어떤 판결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요겁니다. 부산 고등법원 판결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042-29823. 28923번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 보니까 챗 GPT를 여러분 압니까? 챗 GPT. 혹시 아시는 분? 쓰고 계신 분? 쓰고 있어요? 들어만 봤어요? 한번 해봤는데 너무 놀랍던데요. 놀라웠어요? 자, 무슨 말을 그러면은 챗 GPT가 있죠. 저는 오늘 월 20불 결제를 오늘 시켰습니다. 카드로, 비자 카드로. 한 달에 월 20불.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가는 거뭐 26,000원. 그죠? 1,300원 뜨면 26,000원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오늘 신문 보니까 앞으로 변호사 업무가 40%는 줄겠다. 여러 교통사고가 났는데 명함을 주고 갔다. 명함을 주고 떠나봤다. 어떤 이 제목이 다 들어가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속 변호사한테 그랬다. 앞으로 참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들겠다. 챗 GPT 생겨가지고. 그래서 판결을 우리가 0.3% 정도 이게 오픈하다가 우리나라 판결을 최근에는 한 30%까지 오픈이 됐대요. 오픈이. 계속 요거를 거의 막 오픈을 대부분 시키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는 모양인데 이 판결문을 대부분까지 그걸 전부 다 1심부터 오픈을 시켜버리면은 데이터가 막 뜨죠. 거기 챗 GPT에서 전부 다 습득을 해가지고 자, 매각제에 대한 수목이 경매에서 나오는데 이거 전 소유자가 심었다 그런데 낙찰자 거로 볼 수 있느냐? 좋은 판결이 뭐냐? 대부분 판결 내놔라. 그럼 당연히 안 것입니다. 이게 원장님도 이제 하산해야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너무 좋은 이게 지금 앞으로 일자리도 엄청 준대요. 엄청 준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후 준비 안 하면 빨리빨리 안 하면 나중에 시끄럽게. 자, 이런 겁니다. 아들이 장가를 간다. 엄마가 주례사를 쓰고 싶다. 이러면 잘 나와요. 아들 장가 가는데 엄마의 주례사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쓰라고 하면은. 그 이런 게 막 10초 만에 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자, 회장님 취임한다. 오늘 내가 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 취임한데 멋진 주례사 하나 써줘. 그러면 막 주례사가 쫙 그거 뭐 동창 놀래요. 와, 정말 저 공부하더니 엄청 뭐 어디 뭐 문학과보다 뭐 시인보다 더 잘하네. 이게 이제 챗 GPT입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학생들 중고, 대학교 박사과정도 이제 전부 다 이게 막 쓰는 모양인데 출처까지 다 나온대요. 이 출처는 어디서 나온 거다 이러면서 이런 시대가 지금 흘렀습니다. 자, 요거 보면요. 강서구에 자, 뭐 받습니까? 낙찰을. 농지를 받는데 건물은 빨리 지분이 딸렸어요. 지분.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농지가 있는데, 이게 농지입니까? 이게 뭐 이상한 게 많죠, 지금. 이래갖고 이제 이게 싸움 붙었어요. 이게 싸움 붙었어요. 농지가 지금 요 뭐 이래.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을 지분을 사는데, 이제 농지를 못 해주겠다. 누가?
여기서는 대저 1동장 강서구에 못 해주겠다. 그래서 한번 붙었어요. 붙는데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부산지방법원 이 판결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는데 내용이 돼요. 경매농지 1등엔 최고가 매수인고인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할 조치, 아무런 조치가 없다. 자, 여러분 낙찰받고 이전도 안 했는데 위에 건물 다 부수한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는 없으므로 그에게 낙찰자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을 복구를 요구한다. 그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이거를 감해보면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정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 동장의 처분 사유는 부적합하다. 농정 내죠. 이런 판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농지를 담보로 접힌 사람은 겸에 들어가면은 불법 건축만 시한하면 이제 평생 농정 발급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선 가오로 크고 면사무소는 못 내줘도 크고 그럼 샌드 해가지고 내 기초사유도 아닌데 그래서 안 된다. 내주라. 다 내주고 농정 발급해주라. 우사고 하는 거는 뒤에 문제다. 농정은 발급이다. 이야기입니다. 요 판례가 많이 쓰입니다. 행위심판할 때 쓰이는데 말은 쉬운데 이런 점 복잡하죠. 이게 많습니다. 자, 의정부 법원 가면은 요 업무 편람이 있어요. 요거는 의정부 법원 가면은 출력이 됩니다. 간단하게 출력되는데 금액은 우리 학원에 있는 거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쉽게 써놓은 게 요겁니다. 쉽게 써놓은 게 여기 아주 쉽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경매장 들어가면 요거 다 있어요. 요거 있고 또 실무제요. 요게 지금 최근판인데 요 두 건이 보통 개장들 갖고 있습니다. 요게 요 두 건을 요거 두 건하고 좀 쉽게 써놓은 거 여기고 의정부 지방으로 넣은 거. 그럼 요거 보면은 이런 막조항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의정부 지방법원 가면은 홈페이지 가면은 다운돼요.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중간주범 이런 게 있죠. 대장 소관청 읍면장이 농정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재지 관서가 최고가 매수인 농지 취득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하지만 그 위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고 농지의 현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상 복구되기 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재지 관서가 농정명의 발급 거부 사유로 들 수 없는 것을 들어 사실상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상 복구되기 전에도 매수인에게 농지증명을 발급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요거 판례 3176. 여기 앞에 요겁니다. 요거 3176. 알겠죠? 부산고법 판례가 이제 확정된 거죠. 그래서 판결을 보려고 하면 요거를 보면 안 되고요. 대법원 거 요거를 보면 안 됩니다. 고법 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상세한 이제 한 20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는 해주라 이 말이죠. 해주라. 그 다음에 또 10%를 몰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와 같은 해석 불구하고 농정이 필요한 농지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받은 경우에 매허와 관련해서 여러 기능을 실무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를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몰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몰수 해야 되느냐 이게 있는데 몰수에 대한 견해가 있고 이연 보면요 이제 이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등의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보증금 몰수의 특별 매각 조건을 정했더라도 매각을 불허하고 보증 신청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 니은이 맞다. 자기는 그렇게 이제 의정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반환해 주자 말입니다. 몰수 불허하는 건 좋은데 10%는 몰수하지 말고 내주자.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생들이 이제 부닥쳐가지고 불허가 됐는데 받아온 사람도 있어요. 또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또 전화가 옵니다. 받아오면 저한테 전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못 받아. 그럼 또 전화가 와. 그럼 원장님 사례를 좀 보자 하는데 그럼 사례를 두 개도 찾아줍니다. 내가. 그죠? 대부분 요거도 이제 얘기를 해주죠. 요거도 페이지를 이제 복사가 넣어가지고
사례도 이제 이렇게 실제는 많이 근데 그냥 법원도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적어도 알아요. 몰수하자. 지금 우리 공매에서는 몰수합니까? 반환해줍니까? 반환 바뀌었죠. 이거 바꿔야 돼요. 내 기초사회거든, 그죠? 농지에서 기초사회 나온 거지. 내가 법원은 가거라 쪄서 안 주겠다 그러는데, 그죠? 너 샌드위치인데 그럼 부르고 하는 건 좋은데 10분 돌려주기 맞는 거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너무 엄격하게 볼수로 해피고 배당 때 배당 재단 넣겠다. 뭐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반환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경매무 편남을 한번 요거를 프린트해서 보시면은 중간쯤 보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여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보면은 농지적 미제철로 매각 불허가 된 후에 10% 반환이 되는가? 그래서 니은처럼 반환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오락가락 하더라. 그래서 어떤 법원은 쉽게 내주고 어떤 법원은 고통을 주고 안 주고 결국은 안 주는 법원도 있고. 알겠어요? 참 그것도 문제다 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만 아예 농정도 필요 없다 이래 보면 좋겠다. 그죠? 이젠 다 시기 주고 경공매에 낙찰 받는 거는 시기 주고 사후관리 쪽에서 농사를 안 지면은 막 벌금을 많이 매기든지 그거는 지금 강화되어 있으니까 농정 발급에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다는 걸 생각합니다. 하여튼 10%를 안 주면은 좀 시끄럽죠 사실은. 그죠? 나 농정도 발급도 안 해주고 저기를 불허가 돼갖고 10%뭐 1,000만 2,000만 뛰면은 그거 좀 그렇죠. 그런데 뛰 보면은 시가 갑니다. 시가 뛰 보면은 이제 전화가 발발이 옵니다. 죽겠다고. 그럼 미리 뭐 한다고요? 정부 입사에 미리 신청해서 농정도 발급 받아보고, 그죠? 미발급 되면은 또 의논해가지고 설레도 찾아갖고 딱 해서 계장한테 비주고 요거 일이 되는데 매각 해줍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그죠? 미리 액션하면 좋은데 너무 그냥 무대포로 해갖고 아까 작년은 지금 불허가 됐어요. 이제 불허가 되고 나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심판 청구. 자, 20번 봅니다. 농지적 발급 심사위원. 또 면사무소는 항시 여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형님 집이 농림축산식품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규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냐? 예규로 했기 때문에 이거 따른다. 구조에 보면은 구조의 사망의 1호 보면은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토지가 안 되면은 농지 보존에 이용하는 법률 시행 73년 1월 전부터 토지에 해당된다 등등해서 기재해서 안 된다고 해주라. 자, 이게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판결에서는 요걸 무시한다는 얘기죠. 소송하면 이걸 무시하는 거고 예규에서는 이제 산업계장 면사무소 산업계장 입장에서는 여기 형님 책이고 우리 법원에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아이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기 아니고 부산고법 아까 여기 중요하고 부산고등법원 요걸 이야기하고 있고 면사무소 가면은 저거는 요걸 이야기하고 요걸 이야기하고 우리는 요거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법원에 가서는 지금 부산고법에 대부분 확정된 거 이렇게 해주라 부적합하다 이러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저거는 요리 이야기하고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규를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일해야 돼요.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 다 하겠습니다. 농정 필요 없도록 막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봅니다. 이재영 변호사가 우리 전속 변호사입니다. 요 제가 조인트 좀 오래 했죠. 여기서 이제 보통 항고장 합니다. 항고장. 적시 항고, 그럼 항고장. 아까 불허가 됐죠. 불허가 돼서 항고장을 며칠 한다고요? 7일 이내. 7일 이내 항고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항고 유서를 또 10일 이내 또 이만한 또 두껍게 자료를 만들어서 또 보내야 됩니다. 항고 유서를. 그래 하고 시간을 끌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요거는 주로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저 도청 사청 가면 있어요. 경상남도 도청의 사청. 거 가서 행정심판 청구. 그럼 이런 비용이 전국적으로 얼마 하나 보통 한 550만 원 부가세 넣었어요. 550만 원 정도 받고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변호사들이 또 하는 건 또 성공보수 그런 게 있어요. 성공보수. 이제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할 때는 성공보수 없이 550 하자. 이런 게 좋아요. 꼭 보면 뭐 착수하고 그 결론적으로 550이다 해놔갖고 나중에 끝나면은 잘 읽어보면은 성공보수를 뭐
성소 금액에 뭐 10% 한다든지 20% 한다, 막 이런 끝전에 붙어 있어요. 그게 금액이 큽니다. 우측 보면은. 이럴 것도 1,000만 아닙니까, 그게. 그죠? 농지 여기다 하면 2천만인데 10%도 뭐 2천만 원, 10%, 여기에 10%뭐 2천만이죠? 5%만 더 1,000만, 5%. 근데 그게 프로테인이 얼마 안 되는데 2억짜리 농지인데 5% 하면 돈 1,000만이죠. 그럼 550 주고 1,000만 주려고 하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빼자하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 또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2번, 21번. 자, 21번도 이게 또 이제 심사료령인데 요거는 예규 등기 선례 얘기입니다. 아까 했다죠. 좀 중복됐는데 하여튼 등기 선례가 농정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다른 선례인데 농지정 하는데 요것도 뭐 내용 비슷해요. 면장 발행의 농지정 반려 증명서에 국립공원 내에 조례는 없는 농지가 있다면 농지정을 할다.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는 안 맞네. 하여튼 특이한 거니까 21번은 막 그렇다 넘어갑니다. 자, 22번 공매농지. 공매농지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 언제까지 됩니까? 공매농지는. 공매농 낙찰 받아서 농지 잘 받아서 언제 내야 됩니까? 농지는. 작년 연말까지는 잔금을 넣고 이전 서류에 첨부하면 됐어요. 이전 서류에. 그런데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죠. 올해 바뀌어가지고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증을 제출한다. 그럼 매각 결정기일이 언제냐? 자, 한번 봅시다. 지금은 요새는 여러분이 찾기 힘들고 작년에 공고된지 올해 공고된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를 보다가 예로 매각 이래가지고 농지 찾죠. 매각해서 예로 토지의 밭전자 전국에 검시하니까 놓습니다. 그죠? 논이 지금 밭이 397개, 공매에서 397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데, 자, 절감률이 예로 한 50% 떨어지고, 그죠? 떨어지고, 최저가가 한 1억쯤 되는 거, 1억 이상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395 중에 3개 나오네, 3개. 자, 일단 이거 보자. 세종시에 1073면은 딱 됐죠. 농지 대장 나오죠. 1000이 넘었으니까. 농지증이 필요하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농지증을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절반이 떨어졌는데, 절반이 떨어지고, 뭐, 세종시니까 또 뭐 괜찮죠? 세종시에 또 살 사람들은 좋습니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세종시에, 여기 있다. 그죠? 여기. 길이 있답니다. 지금. 어디 가노, 길이. 여기 국어 같다요. 국어고 여기 뭐 하여튼 뭐 자, 좌우자 농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종시의 농지가 이렇게 나왔다. 자,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있죠. 5월 말까지 입찰해라. 그럼 뭐 6월 1일 날에 개찰하겠다. 6월 13일에 18시까지 자, 요때까지 넣으면 됩니다. 개찰 1등 됐어. 6월 1일 날에 돼가지고 13일 날 18시까지 농지증을 내시면 돼요.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아까처럼 불어가 놓았다 이렇게 갖다 주면은 10% 돌린다면, 그죠? 돌려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때까지 냅니다. 그 날짜는 전에는 잔금 넣고 이전 서류에 그 농지증이 그 법무사 서류 만들잖아. 소유권 서류. 그거다가 첨부를 해야 이전 들어가는데 등기가 들어갔을 때 오케이 하고 접수를 받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바뀌어가지고 6월 13일까지 농지증을 내놔야 된다. 알겠죠? 네, 미리 경매하고 비슷하게 이제 바뀌었죠. 한 주 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도 뭐 이래가지고 농증을 낙찰을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생산관리 지역인데, 자, 생산관리 지역 커피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이 농지인데, 이 밭전의 영농여건 분리농지는요, 자, 외우세요. 위에 써놨죠, 제가. 종중, 일반 주식회사 제조업체 명의로 낙찰받아도 농지증이 나온다. 그러고, 이때는 농업경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거 아까 농지증 신청서, 그것만 내면 돼요. 자, 외우세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아주 좋은 거다. 알겠죠? 누구든지 된다. 누구나. 자, 제가 이제 물어봤죠. 하만 종친에서 종중에서 농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종중 총무님이 아이고 원장님, 종중은 농지 취득 못 하잖아요. 자, 못 한다 한다. 할 수는 있다, 그죠? 어느 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경사도가 15% 해가지고 조금 이런 데거든요. 건축을 더 잘하면 잘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영농여건 분리 자주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주 보이는데, 요거는 종중의 낙찰 받고 또 주식회사 제조업체 명의로 받아도, 그죠? 농증 나온다. 신청 수리는 농지청 신청서만 내면 되고, 그죠? 농지청 신청서만 내고, 농업 경계에서 제출은 필요 없다는 합니다. 자,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좋다. 그래서 공매인데, 요거도 낙찰을 받고 묘가 많이 있는데, 자, 요 봅니다. 요 묘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묘가 있죠? 묘가 있는데 걱정 많이 하더니 결국은 이전 되더라고. 이전을 공매에서 이전 받았다. 그 사람. 알겠죠? 묘가 있어도 이제 이렇게 했죠. 아마 반려 이래가지고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그죠? 농지법 위조의 농지가 아니다. 뭐 그래서 좋겠죠. 주니까 등기소에서는 선례에 따라서 그만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묘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